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자원봉사 활동하시면서 최근에 혹시 이런 글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약자다 보니까 SDGs 저희는 이렇게 읽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뜻인데요. 이런 로고체, 글자, 이미지, 17개 과제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사회복지 활동,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것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영어 그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느냐?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유엔과 전 세계가 함께 합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한 거라서 우리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 문제로 다 올 수도 없을 거고 실제로 그 지역마다도 여기 17개의 어떤 주제가 접목되기도 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많은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역사,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비영리 NGO,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또 좀 더 행동적인 시민활동 다 다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각자의 주제가 노력하면서 우리는 지속 발전한 사회를 가져갑니다. 그 전반을 담은 주제가 이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래서 보통 SDGs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회가 유지돼야 된다는 목표와 목적은 모두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고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디에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이나 여러분 자원봉사자나 실제로 관리자들도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좀 접목해서 한다면 실제로 내가 하는 자원봉사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떤 기관에는 이걸 디자인으로 해서 또 로고체를 바꾸거나 기관을 이렇게 표시해 두거나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서 이렇게 협약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단체로 액션 하실 때 이 주제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 이 발전 주제를 실천하는 전문 조직들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17가지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해요. 대신에 1번부터 17번까지 살펴보면서 1번 주제에는 이런 자원봉사는 있어요 정도의 예시만 제가 아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예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냥 빈곤 증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제가 있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깊이감이 있는 어떤 분과 이 주제가 아직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 주제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하지만 이 모든 17개의 그 과제를 맞춰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모든 기관이 국가가 해야 될 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란 문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빈곤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대신에 빈곤을 종식시키는 누구나 어렵겠지만 사회적으로 잘 사는 국가는 상대적 빈곤이고 또 절대적 빈곤까지도 우리는 해결해 가야 돼요. 그 정말 예시로 2개만 제가 소개해드린 거지 100가지도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대상과 주제와 방법론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저소득 가정들에게 우리가 식료품도 나누고 키트도 나누고 쿠폰도 나누고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등등등 엄청 많으시죠? 쉽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빈곤 증식이란 게 우리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2번째, 기아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면 기아로 우리가 어떤 사망에 이른다거나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서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국가적인 대체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 영양이 부족한 경우 뭐 이렇게는 접근을 하죠. 특히 1인 가구에 실제로 기아라는 표현보다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떤 병으로 가는 사례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무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1번, 2번 둘 다 급식에 해당하는 문제는 좀 연관지어서 해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과 복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쨌든 의식주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자아, 성장, 욕구, 교육 점점 갈수록 우리는 사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욕구가 상향이 되죠.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삶은 그 다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고령 사회로 가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고령 사회로 가는 걸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질병이 들어서 생산적 활동을 못하고 스스로도 어떤 자율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체적 인간의 삶이 되지 않는 고령을 걱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건강과 복지라는 웰빙에서는 뭐 어르신 건강 체크, 걷기 운동, 장애인들의 스트레스 관리, 체력 관리, 뭐 아이들의 건강 이거 다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개발하실 수 있으면 요즘은 1인 가구 노인 세대도 걱정하지만 1인 가구 청년 세대의 그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훼손되는 사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근을 더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주제가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세 번째 건강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입니다. 어느 국가든 성장하려면 그 국가의 교육적 수준이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 상대적으로 또 점핑을 하기 위해서 더 부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선 예시를 우리 국가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 교육이 어쨌든 저소득 아니면 교육 기회가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좀 더 어려움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별도의 학습지도, 언어지도, 멘토링 뭐 이런 프로그램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학습 능력을 떠나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앞으로 성인으로 갈지 진로를 체험하는 거.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야 되는데 취업할 때 컨설팅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또한 다 교육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평등입니다. 남녀 성평등. 상당히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성평등 합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평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직도 불평등한 부분이 많어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성과 남성의 각각 입장에서 다 불평등한 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예시가 여성만 있어서 거부감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후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자체를 높이는 거, 그다음에 남녀 차별에 대한 언어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캠페인도 많이 이루어지죠. 예, 성평등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선돼야 될 주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물과 위생과 관련된 거. 실제로 물 자체는 건강과 관련되고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의 어떤 지속성이죠. 그 속에서 인간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질 보호, 물 보호 다 들어갑니다. 하천 정화 활동, 주변 쓰레기 정리하는 거, 수질 정화 활동, 쓰레기 실제로 하천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끄집어내는 활동 많이 하죠. 바닷가 가면 바닷가 정리 활동도 많이 보셨을 거고, 뭐 그것이 인간에게든 동물에게든 다 이렇게 영향을 주죠. 단순하게 보면 손 씻기 교육, 제가 물과 위생이 같은 주제로 가 있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주제들은 그 다음 감염 재난이나 여러 가지를 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개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에너지. 오히려 에너지 절약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익히 아실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속되려면 그 에너지가 고갈되면 안 되겠죠. 그 에너지라고 말하는 건 다 포함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에너지에 들 수도 있고 태양, 그다음에 석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에너지는 실제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들어가고요. 그 자체를 절약해서 우리의 자원들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손 세대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급처를 갖고 있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 뭐 LED 등 교체해서 좀 절약하는 거, 뭐 태양광 교육하는 거, 뭐 콘센트를 바꿔서 절약하는 거 등등 다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8번째는 좋은 일자리. 사회복지 중에서 완전 고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쨌든 일자리가 누구나 원할 때 가질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우리가 복지가 잘 된 국가라고 표현한다면 모든 국가에서 실업률은 상당히 고민되는 요소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봉사를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취업 컨설팅하는 자원봉사 어떠세요? 그다음에 자립 청년들 준비하는 그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뭐 면접해 주는 거, 뭐 살림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지 조언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자원봉사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는 실제로 산업과 관련된 거죠. 이거는 자원봉사 영역에서 참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주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한다면 디지털 격차 요즘 엄청 많죠. AI 시대로 가면서 더 이것이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IT 교육하는 거, 세대 간의 IT 교육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을 9번 주제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째는 불평등. 대신에 이거는 국가 내에 국가 간에 성평등을 떠나서 모든 인권에 대한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이 이주민 자원봉사, 그다음에 인권운동, 그리고 뭐 그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뭐 지원 활동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요. 규모라고 보면 우리는 마을 단위 이렇게 도시와 공동체 생활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걸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마을을 개선하는 거,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마을 내에 교통, 뭐 환경이든 어르신, 장애인, 약자들이 좀 편안한 거. 그리고 도시를 계속 환하게 해서 주민들을 유입시키는 거. 이런 게 자원봉사 활동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2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소비. 그래서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캠페인 많이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13번째로는 기후변화.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플로깅, 나무 심기, 뭐 기후환경 캠페인 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 14번째 해양 생태계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실제로 어장들이 계속 지금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해안가의 생물 보호하는 것까지도 자원봉사로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 16, 17째 같이 설명드리면 실제로 육상 생태계. 생태계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요즘은 산불과 많이 관련돼서 식물 생태계라는 것도 연구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육상 생태계 안에서 산림 정화, 멸종위기 동물 보호, 산불 예방 이런 주제에 자원봉사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 정의. 그래서 법 교육하고 정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우리가 우리 사회 안전한 사회와 그다음에 사람 간의 갈등을 줄여주는 내용도 정의로운 사회거든요. 그래서 16번째 과제에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7번째는 글로벌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것은 여러 가지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주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17개 과제 중에 들어봤다 이 정도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들어본 주제를 가지고 접목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지 좀 목적의식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